사랑의 역설. 사랑은 모순의 드라마다. 프란츠 카프카. 이 역설은 매혹적이지만 현상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생각이다. 낭만적인 사랑은 역설이다. 사랑의 역설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매우 다르고 독립적인 두 인격이 마찰과 부조화를 일으키지 않고 서로 맞춰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기 없이 매끈하게 일관된 통합성을 이루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시작이 된다. 확실히 사람은 서로 조정할 수 있고 시간과 쾌락과 아파트를 나눌 수 있다. 사람들은 협력하며 함께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우정통일에 공유된 욕망과 이익을 평생 누릴 수도 있다. 사람들은 동맹을 맺을 수도 있고 심지어 결혼이라고 불리는 평생에 걸친 법적인 동맹까지 맺을 수 있다. 또 향인에서 아리스토 반에서는 사랑이란 자신의 나머지 반쪽을 찾는 것이라고 제시한다. 그러나 진실은 우리가 과거에 함께 지낸 적이 없다는 것이다. 확실히 우리는 다양한 경험과 두려움과 기대를 지니고 서로 떨어져서 아주 다르게 자라왔다. 우리는 우리의 독립성과 우리 자신일 수 있는 능력을 뛰어난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게 가다듬어 왔다. 이미 확립되고 만개한 또 자율적인 개인성을 폭발성 없는 초월한 실체로 합친다는 생각 자체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그렇게 하려고 한다. 나는 낭만적이지 않은 유추, 즉 분자 하나를 만들려면 독립적인 원자 두 개가 합쳐져야 한다는 유추를 제안하고 싶다. 원자는 어떤 요소를 지닌 원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지만 또한 매우 상이한 속성을 지닌 새로운 실체를 형성한다. 그러나 우리는 화학적인 역학이 폭발적일 수 있음을 안다. 원자는 개인들처럼 결합하는 것에 강한 저항을 벌일 수 있다. 이런 저항은 원자들이 그 자체로 안정적일 때 특히 두드러진다. 실상 결합이 일어나려면 아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화합물에 들어간 요소들은 더 이상 권리의 성격을 유지할 수 없으며 쉽게 재결합될 수도 없다. 이 요초는 사랑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뿐 아니라 감추기도 한다. 어떻게 매우 다른 두 사람이 저것이 독립적이고 고집 센 두 계율이 결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 분자의 결합은 당기는 힘과 내치는 힘이 폭발적으로 결합된 복합체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사랑도 분자의 결합 못지않다고 생각해야 한다. 사랑의 역설은 이렇다. 독립적인 개인은 사랑의 전제의 조건이지만 사랑에 극복하고 부인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 독립성이다. 개인은 자기의 정의를 주장하지만 사랑은 상호 공유된 정의가 필요하다. 개인은 자신의 공간과 시간을 점유하고 있지만 사랑은 거리를 부수고 고립된 신체의 온전성을 부정한다. 사랑은 신체를 침해하고 점유하면서 자신의 욕구로 신체를 전복한다. 시간은 함께하는 시간으로 재정의된다. 우리는 이 역사를 연인들이 나누는 대화와 애무에서 느낀다. 우리는 너무 오래 머물거나 충분히 오래 머물지 않는 손길에서 삐걱거리는 말들에서 이 역사를 느낀다. 우리는 하나를 느끼지만 우리는 전혀 둘이라고 생각은 상실한다. 나는 당신이 나를 떠날 것이라 상상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음을 안다.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한 절박한 시도로서 일시적이며 또 성공할 때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만족스러운 순간에도 우리 사이에 10년이 존재함을 고통스럽게 인지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사랑은 만족이 아니라 절박한 시도가 된다. 욕망의 진정한 목적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또 거둘 수 있다면 혹은 아리스토 파네스가 말한 두 반쪽처럼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정확히 맞춰 들어간다면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에는 유사성이나 상보성과 달리 극복해야 할 차이와 갈등과 대조가 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순히 서로에게 맞춰 들어가지 않는다. 사랑은 우연히 발견이 아니라 과정이다. 물론 어떤 과정은 다른 과정에 비해서 확실히 더 어렵고 개연성이 적어 보인다. 러브스토리의 중심 플롯에는 오해, 과소평가, 의견 충돌, 혼선이 들어가 있다. 러브스토리는 완전한 조화와 이 양원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목가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조정과 타협의 이야기다. 사랑이 잘 걸어가는 회사처럼 매끈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성공한 남자와 여자는 헛된 감정을 찾고 있는지 모른다.
어떻게 고립된 독립적인 자아가 다른 자아에게 접근하여 합쳐지는가? 진정한 사랑은 상대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립적인 짝사랑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대답하는 것은 만족스럽지 않다. D.H. 로렌스는 양극에 떨어져 있는 두 별의 이미지를 아리스토파네스의 생각과 대비시킨다. 두 별은 하나의 궤도를 돌면서 서로 묶여 있다. 그렇지만 두 별은 독립적이며 융합되지 않는다. 사랑은 결혼 때문에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 자체의 성격 때문에 망가진다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생각도 있다. 이 주장에 의할 것 같으면 사랑에서 중요한 것은 욕망이고 환상이지 현실이 아니다. 현실에서 사랑은 불가능하다. 음료 시인들은 종종 이런 왜곡된 견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실상 음료 시인들이 강조하는 것은 지속과 영감이지 사랑의 좌절이 아니다. 하지만 석상들은 달리 생각했다. 서상들은 사랑을 망칠 상대가 없는 사랑이 더 낫다고 믿은 것 같다. 괴테가 직설적으로 말하듯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당신이 사랑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형태의 결합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자기 현황에 불과하다고 제시된다. 느끼심에서 킹슬리 에이미서는 사랑의 본질적인 요소는 무지와 박탈감이라고 쓴다. 이른바 결합이라는 것은 환영이고 현상적으로 조화롭게 보이는 것은 실상 상호 무지에 기초해 있으며 거대한 욕망은 차별과 무경함에 기초해 있다. 따라서 라이메이드가 결정을 해소시켜 주듯이 지식과 성적 만족이 사랑을 없애줄 것이라고 제시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위대한 코미디언 필드 사랑은 욕정과 소유욕과 혼란이 결합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생각들은 영원히 합쳐진다는 것이 시적인 완성에 지나지 않으며 환상의 실상은 시적이거나 정신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내연소주의자들은 아리스토파네스의 형이선학적 결합 대신에 인신론적인 실수와 성적인 실패를 제시한다. 이런 입장은 사랑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두 항목 중에서 하나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역사를 해소한다. 즉 정신적인 결합은 없고 비이성적인 두 개인만 존재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럴 때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대응서주의는 우리가 실제로 갖고 있는 상식 속에 꽤 구현되어 있다. 상대를 알고 상대와 가까이서 보낸 시간이 길어지면 사랑은 왜 쉽사리 사라지는가? 한때는 그토록 숨가쁘며 만족시킬 수 없던 성적인 욕망은 왜 서서히 눈에 보이지 않게 식어서 뻔한 일상이 되고 무관심해지기까지 하는 것일까? 우리가 자주 실망한다면 우리가 높이 칭송해 마지 않는 정체성 자체가 환영이라고 하는 편이 더 그럴듯하지 않은가? 다시 말해서 정체성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시인들이 창조한 이미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그럴듯하지 않은가? 최근에 프랑스계 캐나다인인 내 지인은 한 일본 여성과 결혼했다. 그녀는 영어나 프랑스어를 말할 줄 모르고 내 지인은 일본어를 모른다. 이 부부는 이상적인 커플이었다. 이들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였다. 이들은 완벽하게 열정적이었으며 하나님의 패러다임처럼 보였다. 하지만 아내가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부부는 늘 다툰다. 이 부부는 서로를 알아가는 중이다. 성적인 것도 예전만큼 좋지 않다. 한때는 서로에게 역정 어린 신비로웠던 것이 상호 원망과 저항으로 바뀌었다. 이들의 유대는 무지에 기초해 있었다. 이들 사이의 결합은 없었으며 평소에 가질 수 없었던 것을 가지려는 욕망이 있었을 뿐이다. 플라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욕망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지며 사랑에 내재된 역사를 논했다. 한편에서는 욕망과 끌림, 다른 한편에서는 충족과 결합 사이에 모순이 존재한다. 사랑은 욕망의 끌림이 아니라 충족과 결합이다. 하지만 욕망과 끌림이 없다면 사랑은 공허하며 파탄이 난 것 같아. 더욱이 우리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특성들이 차가로운 결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욕망을 자극하는 욕구와 환상은 가장 만족시키기 어려운 것들이다.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를 그저 망상이라고 내버릴 수는 없다.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자아의 원성, 즉 자아는 합쳐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이러한 형태의 결합이 결코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이 자아의 특성이라는 점이다. 사랑은 항상 완전한 결합이라는 이상과 그에 못지않은 강력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자아라는 이상과 대립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이다. 사랑은 우정과 성적인 사이의 역설 모순이다. 우리는 사랑과 성 같은 것이며 이것은 사랑의 부분 집합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싶다.
우리가 여인에게 바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정은 우리의 소망 목록의 제일 앞자리에 놓이는 것 같다. 어떤 점에서 우정이 사랑보다 더 만족스러운가? 사랑과 우정은 전제 조건이나 이상의 측면에서 많은 점을 공유한다. 사랑과 우정 모두 평등한 상호 관심에 대한 급진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사랑과 우정 모두 개인적인 선택과 선호의 문제다. 역사적으로 긍정풍 사랑이 절연했던 12세기에 우정의 숭배도 등장했다. 여기서 우정은 세속적인 위안이 아니라 기독적인 특성이다. 하지만 사회적인 맥락은 달랐다. 긍정풍 사랑은 긍정에 한정되었고 우정의 승리는 대개 수도원에서 일어났다. 몇 세기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리스인들은 실제로 사랑과 우정을 구별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랑과 우정은 같지 않으며 양자는 쉽게 융합되지도 않는다. 사랑의 역사는 다른 무엇보다도 남성과 여성 사이의 역설,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 사이의 역설, 이것은 두 성적인 두 젠더, 두 신체나 두 마음의 역설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사랑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말한 적이 있다. 나는 설령 이 사실이 변한다 해도 보부 아우르의 말이 옳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다. 여성들은 사랑하는 일과 사랑이 가져오는 실감, 만감을 이야기하는 반면에 남성들은 사랑의 신적인 본질을 가리키고 전문가로서 심한 사랑가로서 심리치료로서 성인으로서 사랑을 이야기하지 한 사람의 남녀로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떻게 남자 여자가 그토록 자주 만나 함께 지낼 수 있는지 의아하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이 가능한지 아니 정말 사랑이 가능하기는 한지 궁금하다. 2장으로 넘어가서 사랑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나는 사랑을 노래를 안다니. 슬픔이나 행복은 차례차례 돌아온다니. 브루타뉴의 옛사랑 노래. 작자 미상. 사랑이 관념의 문제라면 잘못되거나 부적절한 관념은 사랑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겪는 사랑의 체험 자체를 왜곡하거나 붕괴시킬 것이다. 이를테면 사랑은 난데없이 철현한다는 믿음은 우리가 사랑을 찾기보다 사랑을 기다리도록 만들고 사랑을 공들여서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때도 그저 사랑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기대하도록 만든다. 이와 비슷하게 사랑의 행복을 보증해 준다는 믿음은 사랑이 냉담해지고 악화되도록 방치하는 과잉 신뢰와 부지함으로 이어진다. 사랑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끝났을 때도 과도하게 자신을 비판하며 숱한 혼란에 빠져든다. 사랑은 언제나 좋은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끔찍한 관계를 합리화한다. 반면에 사랑이 환영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멋진 것으로 드러날 꽤 괜찮은 연애를 일축해버린다. 사랑의 문화적인 구성물이라는 사실은 이 문화의 원주민으로서 우리 대부분의 이런 점들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낭만적인 이야기와 이미지와 영화와 소문을 먹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배웠던 것이 자연스럽고 보편적이라고 잘못 생각한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 배운 많은 것들은 현재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속하며 사랑에 관한 확고한 믿음은 20세기 후반보다는 봉건제가 무너지고 최초로 핵가족이 실험되던 시기에 더 잘 어울린다. 20세기 후반에는 엄청난 이동성과 유연성이 일어났고 전통적인 사회적인 역할과 책임이 무너졌으며 인구 가육 문제가 발생했고 산화 제한은 거의 완벽해졌으며 대도시 중심은 혼잡하고 익명적으로 바뀌었고 미증료의 야망과 탐욕이 일어났고 그에 따라서 혼선이 처리되었다. 변함없이 남아있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출산을 계속하고 친밀한 유대를 형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최소한의 한의 역으로부터 낭만적인 사랑, 심지어 이성관계와 가족의 필요성을 추론할 수는 없다. 한미와 핵가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핵가족은 200년도 채 안 된 실험이며 다음 세기는 실패한 것으로 선언될 수 있다. 역사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사랑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우리 문화에 뿌리박고 있지만 우리의 문화는 변화해왔고 현재도 극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사랑관념과 환상에 대해서는 특히 비판적이어야 한다. 사랑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종교, 생물학, 사회학이 결합된 것이며 영화와 낭만적인 소설에서 유래한 수천 가지 주제와 결합되어 있다.
낭만적인 영웅주의라는 어울의 이미지는 연인이 검을 잘 다루고 견고한 갑옷을 가질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기사도 시대에서 건너온 잔존물이다. 이 이미지는 사회적인 성공이 주식시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비즈니스의 정장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더 큰 오늘날에는 맞지 않는 일상의 영웅이라는 몽탄 위에 기이한 부르주아 개념에서, 그리고 훨씬 더 최근에는 반영웅 멋지게 그려진 나쁜 남자 벨몽도 버트 레이놀즈 세트라는 극단적인 개념을 통해서 근대의 영웅 개념을 보존하고 갱신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근대 사회의 미덕은 영웅적으로 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근대 사회의 미덕은 좋은 사람이 되고 진실성과 감수성과 공감 능력을 갖추는 것과 같은 단조로운 도덕적인 장점과 더 많이 연관되어 있다. 슬픈 진실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통될 영웅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런 까닭에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웅의 이미지를 제공해야 한다. 사랑받는 연인이라는 소동적이고 수용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이라는 관념 역시 이 사회에는 더 이상 맞지 않는다. 근대 사회에서 소동적인 여성이라는 관념은 중세시대 여성들이 경제적 동산으로서 기능했던 역할을 뛰어넘는 발전적이면서 또한 폭력적인 시대에 여성들이 처한 사회적인 육체적인 취약성을 감안할 때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소동적인 여성 관념은 점차 기회가 평등해지고 남성이라는 보호자가 별 소용이 없고 산발적인 폭력이 일어나는 근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맞지 않는다. 중세의 결혼으로부터 우리는 이 비대칭적인 전통적인 결혼 서약을 물려받았다. 오늘날 젊은 커플들은 이런 결혼 서약을 독점적인 예식으로 바꾼다. 순종의 맹세는 사랑이나 결혼에서 더 이상 용인되지 않으며 부자나 가난한 자를 위한 서약은 더 이상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삶이 힘든 시절에 결혼을 포기한 배우자는 결혼을 이용했다가 배려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을지언정 신성한 의미를 유배해놨다는 비판을 받지는 않는다. 성에 대해서 초기 교회가 보여준 태도는 영지주의 시대로부터 반역의 원천이었다. 사랑의 역사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의 많은 부분은 성과 성적 향유의 수용 가능성에 대한 태도의 변화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사랑은 성에서 비롯된 취약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사랑에서 성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태도는 영성의 표시가 아니라 신경증의 증상인 경우가 더 많다. 음료 시인들은 심지어 본인의 성을 정절과 같은 기독교적인 미덕과 통합하려고 했을 때 스스로를 훌륭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다. 마틴 루터가 교회에 맞서 반역을 꾀한 것은 결혼생활에서 성을 신성화하려는 시도였다. 에드먼드 라이어테스는 최근에 영국 국교회에 맞섰던 청교도 반군들이 성적으로 열성적인 결혼생활을 실천하라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펼쳤다. 이는 현재 우리가 청교도주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상충된다. 대체로 강조점은 성과 성의 향유를 또 바라보는 성을 권리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동했다. 사실 성혁명이 이룬 것이 무엇이건 혁명은 가장 보수적인 기독교의 반경 안에서도 완전히 수용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전에 사랑이라는 것을 또 무엇이며 사랑을 쉽게 오해하게 만드는 환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사랑의 실천과 이론을 체계적으로 외워가는 6개의 잘못된 일반적인 관념을 털어보고 싶다. 사랑에 대한 6가지 잘못된 관념은 다음과 같다. 사랑은 느낌이다. 사랑을 이해하는 것은 관계의 역학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 사랑은 그 자체로 좋으며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러브 스토리와 같아야 한다. 옛날 옛적에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 사랑은 본질적으로 아름다움과 연관되어 있다. 사랑은 젊은이들을 위한 것이다. 자, 이런 것이 잘못된 관념이라고 전제를 했네요. 사랑은 느낌인가? 이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자라는 거네요.